장례를 끝내고 돌아온 그날 밤, 죽은 아내가 다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지요. 서방님, 저를 죽인 자가 아직 살아있어요. 야담극장 오늘도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옛날 조선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고을에 윤서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글 읽는 선비였으나 벼슬길에는 뜻이 없었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작은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전부였지요.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삶에는 늘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 온기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고운 얼굴보다 마음씨로 더 이름난 여인이었습니다. 이웃에 굶는 아이가 있으면 먼저 죽을 쑤어 나눠주었고, 겨울이면 헌옷을 꿰매 가난한 이들에게 건네곤 했지요. 봄이면 마당에 꽃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항아리에 시원한 물을 떠다 놓고, 가을이면 이웃 노인들 반찬을 챙기는 것이 연화의 일과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윤서의 집은 가난해도 늘 따뜻하다. 그 집 안방에는 복이 깃들어 있다. 윤서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연화가 있는 집은 비록 초라해도 늘 사람 사는 온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장마철이 시작되던 무렵 연화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몸살인 줄 알았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걷다 휘청이더니 그 길로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하지만 열은 내릴 줄 몰랐고 연화는 사흘 밤낮을 식은땀에 젖은 채 헛소리만 되풀이했습니다. 윤서는 밤새 연화의 이마에 찬 수건을 올리며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알 수 없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문을 열지 마세요. 그 사람이 또 와요. 절대로 밤에 등불을 끄지 마요. 윤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열이 높아 헛것이 보이는 것이려니 생각했지요. 동네 의원도 불렀고 굿 잘한다는 무당도 불렀고 멀리 있는 약방에서 귀한 약재도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손을 썼으나 연화의 열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무당은 나쁜 기운이 깊이 들었다며 사흘 동안 굿을 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새가 울고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던 그 시간, 연화는 윤서의 손을 꼭 붙든 채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윤서는 급히 연화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서방님, 연화야, 괜찮다. 내가 여기 있다. 연화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빛은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간절했지요. 하지만 소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손끝에서 힘이 빠지고 방 안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윤서는 한동안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웃으며 마당에 장독을 닦던 사람이, 저녁마다 등불 아래 바느질을 하던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연화의 식어가는 손을 잡고 앉아있을 뿐이었지요.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슬퍼했습니다. 연화의 관이 집을 떠날 때 이웃 안악들은 눈물을 훔치며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먼저 가는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고 중얼거렸지요. 윤서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상복 차림으로 마당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관이 산깃을 묘자리로 올라가고 해가 완전히 저물 때까지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텅 빈 안방에는 연화가 쓰던 빗과 바느질 상자, 그리고 덜 마른 약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는 차마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청마루에 기대 앉아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빈 마당에는 바람만 불었고 등불 하나만이 흔들리며 어둠을 밝히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툭똑, 툭똑, 툭똑.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깊은 밤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습니다.
윤서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소리가 들렸지요. 툭독, 툭독, 그리고 이어진 목소리. 서방님, 윤서의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연화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부드럽고 조금 웃음기 섞인 그 익숙하고 그리운 목소리였습니다. 서방님, 문 열어주세요. 윤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누구냐? 그가 간신히 물었지요. 문 밖에서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예요. 연화예요. 윤서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분명 오늘날 자신의 두 손으로 아내의 관을 붙들었고 직접 무덤에 흙이 덮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 밖에서 연화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아내가 그날 밤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문틈 아래로 축축한 흙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열어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심장이 귀 안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 연화가 낮게,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저를 묻은 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대청마루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지요. 문 밖에서는 계속해서 축축한 숨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어서요. 시간이 없어요.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 안쪽 기둥에 기대어 있던 늙은 어머니가 마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열지 마라! 윤서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병약한 몸으로 방에서 기어 나오다시피 하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염주가 들려 있었지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산 사람 목소리든 죽은 사람 목소리든 장례 당일 밤에 돌아온 것은 절대 먼저 드리지 않는 법이다. 문 밖의 연화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정말 저예요. 그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욱 단호해졌지요. 내가 정말 연화라면 내 며느리가 아니게 된 사연부터 말해보거라. 그러자 문 밖에서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저를 누가 죽였어요. 병이 아니었어요. 윤서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병이 아니었다니. 분명 의원은 급한 열병이라 했고 무당도 나쁜 기운이 들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연화는 자신이 살해당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더는 참지 못하고 문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누가 너를 해쳤다는 것이냐? 문 밖에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쓰러지기 전날 밤 우물가에서 누군가를 봤어요. 누군데? 고을 원님의 아정 박첨지요. 윤서는 숨을 삼켰습니다. 박첨지는 고을에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백성들 세금을 제멋대로 거두고 가난한 집 처녀를 노골적으로 탐내던 자였지요. 하지만 원님에게 아부를 잘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연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문 밖의 연화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첨지가 어떤 사내와 함께 있었어요. 그들은 무언가를 땅에 묻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무얼 묻고 있었단 말이냐? 작은 상자였어요. 붉은 비단에 쌓인. 윤서의 이마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그저 우연히 본 장면 때문에 연화가 해를 당했다는 뜻이었지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더욱 가느다랗게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 누가 다녀갔어요. 약을 지어 준다고.
하지만 그 탕을 마시고 가슴이 타들어 가듯 아팠어요. 어머니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윤서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지요. 연화가 죽던 날들. 그는 의원이 지어준 약이라 믿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하려 연화의 입에 먹인 그 약이 그것이 연화를 죽인 것이었단 말인가. 연화야, 그걸 이제야 말하면 어쩌느냐. 문 밖에서 짧은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말하려 했어요. 그런데 자꾸 눈앞이 흐려졌어요. 누군가 방 안까지 들어왔어요. 제가 죽는지 직접 보러.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서의 등 뒤에서 어머니가 염주를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귀신이든 원혼이든 이 아이는 억울함이 커서 돌아온 게다.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킥기,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존재를 본 순간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연화였습니다. 하지만 산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흰 소복은 온통 축축한 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검은 흙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는 마른 풀잎이 엉켜 있었지요. 무덤 속에서 기어나온 사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얼굴은 너무나 창백했습니다. 살아있을 저 그 따뜻한 기운은 사라지고 차갑고 서러운 달빛만 얹힌 듯 했지요. 그런데 눈만큼은 분명 연하였습니다. 윤서를 바라보는 그 눈빛만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애틋했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윤서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너냐?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수 없어요. 저를 죽인 자가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 상자를 찾아야 해요. 원님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그걸 찾으면 제가 왜 죽었는지 모든 게 드러나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개들이 한꺼번에 짖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왔어요. 누가? 저를 다시 묻으려는 자들. 연화는 뒷걸음질 치며 속삭였습니다. 내일 밤 뒷산 무덤가로 오세요. 제 무덤을 파보셔야 해요. 제 손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 말을 끝으로 연화의 모습은 안개처럼 흐려졌습니다. 윤서가 손을 뻗었을 때는 이미 문 밖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진을 묻은 발자국만이 대문 밖 어둠 속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 끝에는 낯선 사내의 검은 장화 자국이 겹쳐 찍혀 있었지요. 윤서는 오들오들 떨리는 몸으로 그 발자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윤서는 하루 종일 넋이 없었습니다. 간밤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요. 연화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제 무덤을 파보셔야 해요. 제 손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대문 밖에 남아있던 진흙 발자국은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옆에 찍힌 큰 장화 자국은 누군가 밤중에 집 근처를 서성였다는 증거였지요. 윤서는 그 자국 앞에 한참을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아내가 다녀갔다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고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아도 괜찮다는 말 한마디만 되풀이했지요. 해가 저물자 윤서는 삽 하나와 등불 하나를 들고 뒷산 묘지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축축했고 밤안개가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등불 하나만으로는 발밑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요. 윤서는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뎠지만
연화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무덤 앞에 도착했습니다. 낮에 막 덮은 흙은 아직 축축했고 조촐한 제사 흔적이 바람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무덤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밤, 삽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연아야, 정말 내가 원한 것이라면 용서해다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삽을 들었습니다. 흙은 생각보다 쉽게 파헤쳐졌습니다. 어젯밤 비가 내려 흙이 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윤서의 숨은 점점 거칠어졌고 손바닥은 금세 벗겨졌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팠을 때였습니다. 투, 삽 끝에 나무가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관이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두 눈을 감았다 뜨고 관 뚜껑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관 안에는 연화가 누워 있었습니다. 분명 어제 묻었던 그 모습 그대로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연화의 손이 가지런히 모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은 가슴 위로 꺾인 채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굳은 손가락을 하나씩 폈습니다. 차갑고 굳은 손가락이 천천히 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찢어진 붉은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비단 끝자락에는 분명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통 백성은 쓸 수 없는 관가에서만 쓰는 인장이었지요. 연화는 죽으면서도 이것을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윤서는 그 비단을 품속에 넣으려다 문득 연화의 손목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손목 안쪽에 가느다란 멍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죽기 직전 억지로 붙잡은 흔적 같았지요. 병으로 죽은 사람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손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 등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이 위다. 분명 여기로 올라왔다. 윤서는 급히 관 뚜껑을 덮고 등불을 껐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에 젖었지요. 잠시 뒤 산의 셋이 무덤 근처로 올라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목소리가 유난히 귀에 익었습니다. 박첨지였습니다. 분명 그 개집 무덤에 뭐가 남았을 거다. 어젯밤 집까지 갔는데도 못 찾았으니 남편 놈이 눈치챘을지도 몰라. 윤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역시 연화는 살해당한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증거를 없애려 여기까지 온 것이었지요. 박첨지는 삽을 들고 무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파라.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나무들이 미친 듯 흔들렸습니다. 산새들이 퍼덕이며 날아오르고 사내들이 움찔했지요. 이어 무덤 뒤편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내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구냐? 그러자 허공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내 물건 돌려줘. 박첨지의 손에서 삽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안개 사이로 흰 소복 차림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연화였습니다. 하지만 어젯밤보다 더욱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목에는 시퍼런 손자국이 드러났고 입가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지요. 사내 하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신이다. 연화는 천천히 팔을 들었습니다. 왜 나를 죽였느냐? 그 한마디에 사내들은 혼비백산 달아났습니다. 박첨지도 몇 번이나 넘어지며 산 아래로 굴러 떨어졌지요. 윤서는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안개 속 연화가 천천히 윤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비단은 반쪽뿐이에요. 나머지 반쪽은 그 상자 안에 있어요. 그 상자는 어디 있느냐? 연화는 힘겹게 손을 들어
산 아래 오래된 폐우물 쪽을 가리켰습니다. 우물 밑. 하지만 그 전에 절대로 아무도 믿지 마세요. 누구도 믿지 말라고? 연화의 눈빛이 슬프게 흔들렸습니다. 원님조차도요. 그리고 그 순간 연화의 모습이 다시 안개처럼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저를 죽인 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을 끝으로 연화는 사라졌습니다. 윤서의 손 안에는 차가운 붉은 비단 조각만이 남아 있었지요. 이튿날 새벽 윤서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폐우물로 향했습니다. 그 우물은 산 아래 버려진 집터 옆에 있었습니다. 오래전 역병이 돌았을 때 폐가가 된 뒤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곳이었지요. 잡초가 우물 둘레를 덮고 있었고 나무 뚜껑은 반쯤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누군가 비밀을 숨기기엔 안성맞춤인 장소였습니다. 윤서는 미리 챙겨온 줄에 몸을 묶고 조심스럽게 우물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축축한 돌벽에는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고 밑에서는 곰팡내와 썩은 물 냄새가 올라왔지요. 발 아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 틈에 손가락을 걸며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바닥에 닿았을 때 그는 발끝에 무언가 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으로 더듬자 돌 틈 사이에 작은 나무 상자가 끼어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 자락이 절반쯤 삐져나와 있었지요. 연화가 가리켰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윤서는 급히 상자를 끌어올렸습니다. 뚜껑은 이미 조금 썩어 있었으나 안에 든 물건은 비교적 온전했습니다. 그 안에는 은전 몇 잎과 작은 장부, 그리고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고을 원님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섬뜩했습니다. 한양으로 올릴 물건은 예정대로 처리하라. 소문이 새지 않게 목격자는 정리할 것. 윤서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목격자는 정리하라. 그 말이 곧 연화를 뜻하는 것이라면 원님 역시 이 일에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장부에는 백성에게 거둔 쇠고기 일부를 빼돌린 기록과 정체 모를 물건을 한양의 권세가에게 보냈다는 흔적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관가 전체가 얽힌 큰 비리였지요. 윤서는 상자를 품고 급히 우물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막 땅 위로 몸을 내민 순간 칼끝이 목에 닿았습니다. 거기까지다. 박첨지였습니다. 그 뒤로 산에 넷이 더 서 있었습니다. 박첨지의 얼굴은 겁에 질린 기색 대신 악담은 도끼로 차 있었지요. 어젯밤 귀신 앞에서 도망쳤던 그는 이제 차가운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귀신이 나타나면 뭐 하느냐. 죽은 것은 죽은 것이지. 산 사람 입만 막으면 끝이다. 윤서는 도망칠 틈도 없었습니다. 박첨지가 상자를 빼앗아 들며 이를 드러냈지요. 연화 그 계집이 쓸데없는 걸 봐버렸어. 가만히 있었으면 병사로 꾸미고 끝났을 텐데 끝까지 버둥대더구나. 윤서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내 놈이 정말 연화를 죽였느냐. 박첨지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목을 조른 건 맞지. 하지만 명을 내린 건 내가 아니야. 원님이더냐. 박첨지는 잠시 입을 다물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원님도 위에서 시키니 따랐을 뿐이지. 진짜 무서운 건 한양에 있다. 그 말과 함께 사내 둘이 윤서를 붙잡았습니다. 박첨지는 칼을 빼들었지요. 너도 너무 많이 알았다. 그 순간 하늘이 갑자기 검게 흐려졌습니다. 분명 낮이었는데도 주변이 저녁처럼 어두워졌지요. 그리고 어디선가 여인의 목소리가 또렷이 울렸습니다. 또 죽이려 하느냐. 사내들이 일제히 몸을 굳혔습니다. 바람이 미친 듯 불어 나무 가지가 꺾이고 흙먼지가 소용돌이 쳤습니다. 우물 속 물이 출렁이며 사람 울음 같은 소리를 냈지요. 박첨지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나타나지 마라.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윤서의 뒤편으로 젖은 소복 차림에 연화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했습니다.
목에 남은 손자국, 창백한 얼굴, 그리고 원망으로 서린 눈빛이 모두 또렷했지요. 연화는 박첨지를 노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가 내 숨을 끊었지. 하지만 마지막 문서는 원님 방에 남아있어. 박첨지가 칼을 휘둘렀지만 칼날은 허공만 갈랐습니다. 연화는 사람의 몸이 아니었으니까요. 사내들은 그제야 완전히 겁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박첨지도 상자를 떨어뜨린 채 미친 듯 달아났지요. 윤서는 주저앉은 채 연화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원님 방에 문서가 있다고?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했습니다. 장부는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죄는 한양으로 팔려간 사람들 명단이에요. 윤서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금을 빼돌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까지 팔아넘겼다는 뜻이었지요. 연화는 이어 말했습니다. 오늘 밤 원님 관아에 가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 집에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 윤서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연화가 억울하게 죽었고 고을 백성들까지 팔려갔다면 이 일은 반드시 밝혀야 했지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윤서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놀라 떨던 어머니도 이내 연화의 억울함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은 아이가 저리 돌아올 정도면 하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게다. 가거라. 대신 혼자 가지는 말아라. 윤서는 고민 끝에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옆마을 출신의 포졸 강필이었지요. 강필은 비록 말단 포졸이었지만 욕심이 없고 성품이 고다 윤서가 오래전부터 신뢰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다행히 강필은 윤서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오히려 더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나도 이상하게 여긴 일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젊은 처녀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관아에서는 가출이라며 덮어버렸지요. 두 사람은 깊은 밤관아 뒤편, 담을 넘어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원님의 침방은 생각보다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하지만 강필이 근무 때 익혀둔 길을 따라 겨우 사람 눈을 피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요.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붉은 등잔 아래 책장과 병풍, 문갑이 단정히 놓여 있었지만 어딘지 숨막히는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윤서는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문갑 밑, 책장 뒤, 서안 아래.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람도 없는데 병풍 한쪽이 스르르 흔들렸습니다. 윤서와 강필은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다 동시에 병풍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병풍을 치우자 그 뒤 벽면에 가느다란 틈이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숨겨놓은 비밀문이었지요. 강필이 힘을 주자 벽이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좁은 비밀방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안에서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낡은 괴짝 여러 개와 여인들의 비녀, 놀이개, 어린 아이의 버선, 그리고 묶인 문서 뭉치가 쏟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사라진 처녀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 집안 형편, 빚의 유무,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한양 전달 완료. 강필이 이를 갈았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적어놨군. 윤서는 다른 문서를 펼치다가 그 자리에서 손을 떨었습니다. 그 명단 끝부분에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 그 이름 옆에는 붉은 먹으로 다른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응. 철이. 윤서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연화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님 측은 애초에 연화까지 어딘가로 팔아넘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끝까지 거부하자 결국 입을 막기 위해 죽인 것이었지요.
그 글자 두 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불응, 철이. 그때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님이었습니다. 윤서와 강필은 황급히 비밀방 안쪽 어둠에 몸을 숨겼습니다. 원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첨지와 함께 들어왔지요. 원님은 분노로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 계집 귀신이 또 나타났다면서? 겁에 질려 이를 망칠 셈이냐? 박첨지는 바들바들 떨며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분명 보았습니다. 무덤에서도, 우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원님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이긴 적은 없다. 내일 밤 윤서 놈까지 처리해라. 문서들은 곧 한양으로 옮긴다. 그 순간 방 안등불이 퍽 하고 꺼졌습니다. 원님과 박첨지가 동시에 멈춰 섰지요. 어둠 속에서 젖은 발소리가 천천히 울렸습니다. 철벅, 철벅.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연화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이기지 못한다고요? 원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문이 저절로 닫히고 방 안사방에서 서늘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연화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원님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지요. 오지 마라. 연화는 원님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저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나요? 억울하게 끌려간 그 아이들도 다 보고 있어요. 순간 비밀방 안 괴짝들이 와르르 쓰러졌고 여인들의 놀이개와 비녀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마치 죽은 자들이 동시에 분노하는 듯 했지요. 그 틈을 타 윤서와 강필은 문서 꾸러미를 챙겨 비밀방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막 방을 벗어나려는 순간 등 뒤에서 원님의 악에 바친 외침이 들렸습니다. 잡아라. 저놈들이 문서를 가져간다. 관아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보졸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오고 원님의 고함이 마당을 뒤흔들었지요. 윤서와 강필은 문서 꾸러미를 안은 채 관아 뒤편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강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는 못 빠져나갑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세워둔 큰 등롱이 갑자기 퍽 소리를 내며 터졌습니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고 말들이 놀라 날뛰기 시작했지요. 이어 창고 쪽에서도 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곡식 자루가 우르르 무너져 보졸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윤서는 직감했습니다. 연화가 돕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흰 그림자가 잠시 앞서가는 것이 보였지요. 이쪽이에요. 분명 연화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서와 강필은 그 목소리를 따라 관아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인근 가명으로 향했지요. 고을 원님의 죄를 같은 관아에 들이밀어 봐야 똑같이 덮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더 윗선 가명의 관찰사에게 직접 호소하기로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밤새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다행히 강필의 신분 덕에 두 사람은 새벽녘 가명 문 앞에서 겨우 문을 두드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미친 자들 취급을 받았지만 문서 속 인장과 장부, 사라진 여인들의 명단이 나오자 분위기는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관찰사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다. 당장 고을 원님과 관련자들을 압송하라. 그날 해가 뜨기도 전에 가명 군관들이 윤서의 고을로 들이닥쳤습니다. 원님은 처음엔 끝까지 발뺌했지요. 박첨지는 기절한 척 드러누웠고 관아 사람들 대부분은 모른다며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비밀방에서 나온 문서들과 상자 속 편지, 그리고 사라진 처녀들의 집안 증언이 모이자 더는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결정타는 박첨지였습니다. 가명 형방에서 엄히 다스리자 박첨지는 결국 모든 걸 실토했지요. 원님은 빚진 집안의 딸들, 홀몸 과부, 힘없는 백성들의 식구들을 골라 한양 권세가에게 몰래 팔아넘겼습니다. 연화는 우연히 그 장면과 물건을 보게 되었고 거기에 더해 본인 역시 끌려갈 뻔했지요. 끝내 거부하자 박첨지가 약과 목조름으로 그녀를 죽였습니다.
그제야 연화의 억울한 죽음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며칠 뒤 원님과 박첨지는 포박된 채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백성들은 울분을 터뜨렸지요. 우리 딸을 내놔라. 죽은 이들을 돌려내라.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원수는 벌을 받았지만 연화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윤서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연화의 무덤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무덤은 다시 단정히 다듬어져 있었고 앞에는 작은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용히 불어왔습니다. 그러자 무덤과 안개 사이로 익숙한 그림자가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연화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돌아왔던 밤과는 달랐습니다. 글투성이도 목에 손자국도 없었습니다. 살아있을 적처럼 단정하고 고운 모습이었지요. 달빛이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연아야, 이제야 가게 되었어요. 가지 마라. 이제 겨우 내 억울함을 풀었는데 또 나를 혼자 두고 가느냐? 연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어머님도 계시고 서방님이 지켜야 할 사람들도 많아요.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를 원망하지 않느냐? 내가 더 빨리 알아차렸다면. 연화는 다가와 윤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닿을 수는 없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 따뜻했습니다. 아니에요. 서방님은 끝내 저를 믿어줬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연화의 몸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 하마.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윤서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마. 연화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서가 가장 사랑했던 그 미소였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 말을 끝으로 연화의 모습은 새벽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윤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은 멈췄지만 가슴 한가운데는 오래도록 빈자리가 남았지요. 그 뒤 윤서는 서당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글만 가르치는 선비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의 사연을 대신 써주고 관아의 부당함을 모아 가명에 올리는 일을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윤서 선생 뒤에는 죽은 아내의 한이 서려 있다. 그래서 그분은 약한 자의 눈물을 그냥 넘기지 못한다. 세월이 흘러도 고을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 오는 밤, 윤서의 집 처마 끝에서 흰 소복 입은 여인이 조용히 서 있는 것을 봤다고. 하지만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을 해치는 귀신이 아니라 억울한 죽음 끝에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 진실을 드러낸 슬픈 혼이었으니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한은 칼보다 오래 남고 진실은 무덤에 묻어도 끝내 떠오른다고요.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돌아온 그 밤, 돌아온 것은 귀신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묻혀 있던 죄와 끝내 사라지지 않는 진실이 함께 돌아온 것이었지요. 억울하게 죽은 아내는 떠났지만 끝내 진실은 묻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듣고 계신 곳도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야담도 함께 해주세요.